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 45페이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요. 취득세 표준세율에 관한 문제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문제 풀고요. 자, 보시면 핵심 콕 출제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암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 3, 8인데 농지면 상 3, 농지 아니니까 몇 프로? 상 3, 8, 2.8% 맞습니다. 상 3, 8. 합의물, 종이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시계죠. 03, 빵3, 03시계. 세율 같이 가고 03시계고.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주택을 신축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우리가 신축이니까 이거 뭡니까?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자, 원시 취득이니까 암기 어떻게 합니까? 원팔, 2.8%입니다. 원팔이고.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하는 비용이 사업자의 상속 외 무상 취득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무상 취득이잖아요. 요거 국어가 잘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속 외의 무상 취득이요. 상속도 무상 승계취득이면 상속을 제외한 무상 취득이니까 암기 어떻게 합니까? 무독립 8, 1호요. 누가 취득했어요? 비용이 사업자가. 그러니까 무독립 8 이겁니다. 무독립 8. 아셨죠? 그래서 무독립 8, 원팔, 03, 상삼 8 요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데 다 옳으네요. 네, 그래서 전부 다 옳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전부 다 옳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도 받고 지금, 그 다음에 과미덕적 원화관 취득 등 중과세율 요걸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볼 건데 요거 문제는 좀 이따 풀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사치성재산 어떤 거냐 그러면 아까 봤었는데 고급 오락장, 자,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거, 슬롯머신업소, 캬바레, 나이트 이런 것들이 고급 오락장입니다. 대충 짐작만 하면 되고요. 골프장이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재산입니다.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요. 그런 거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지 간이골프장이나,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치성재산이 중과세 대상이지 간이골프장이라든가 퍼블릭 대중골프장은 사치성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 산을 아작내고 농약 범벅 칠 때 중과세 하는 거고요. 예. 골프장은 이 매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단위가 수천억짜리잖아요. 많이 나가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1,000억, 800억, 700억, 1,000억 이러니까 단위 자체가 이제 가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구조조정 같은 거 할 때 매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골프장은 승계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이런 것까지 물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골프장은 산을 아작내고 농약 범벅 칠 때 중과세하는데 환경오염 문제, 경제력 집중 문제, 자, 인구 집중 문제 심화되니까 중과세하는데 승계 취득은 이미 한번 버리면 이판사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가시고요. 고급 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총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이 고급 선박이고요. 고급택은 여러분요, 고급택은 자, 여러분들이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 고급택은 중요한 것은 고급택은요, 요건 중요하잖아요. 그냥 자세한 요건을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골프장은 여러분들이 고급택은 뭐만 자격하시면 되냐면, 골프장은 어디서만 취득세만 중과세입니다. 고급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예요. 다른 세목에서 고급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재산세나 이런 데서 일반 주택과 달리 취급한다면 틀려요. 고급택은 어디서만? 취득세만 중과세다. 자, 고급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요건이 쫙 나와 있는데 달달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고급택이 이제 가액 요건이 결합할 때, 자, 취득 당시 시가순액이 얼마예요? 9억 원을 초과하는 택에 하나 한다. 그래서 가액 요건 하나 봐놓습니다. 이거 양도세에서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는 택인데 얘는 고급택은
시가표준액이 9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시가표준액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요건 나눠지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이거 줄 안 긋겠습니다. 뭐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건축물 연면적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취득당 시가표준액 9억 초과하거나, 대지면적 엔드가 아니라 이거 또는인데요. 대지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662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주택의 취득당 시가표준액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그러니까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 기준, 대지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 기준 둘 중에 하나 이제 만족시키면 단독주택, 고급주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 취득상 시가표준액이 9억을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 되고요. 여러분 단독주택인데 우리 집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 설치된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아파트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말고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 설치된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없죠? 자, 우리 집 단독주택인데 20평 이상,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자, 면적 기준, 가액 기준과 결합하지 않고 요 시설,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 중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고급주택이 되고, 이런 것들 줄 안 긋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주택은 연면적 245제곱미터, 우리가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집 줘놓고 분양 광고하는데 왜 하느냐? 245라고. 그 숫자 잘 보세요. 2455제곱미터지. 245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주택 취득당 시가표준액 9억 초과해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고급주택의 가액 요건은 취득당 시가표준액이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다가구주택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단독주택인데도 공동주택에 포함시켜서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하고요. 다가구주택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된 주택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살성산 우리가 지금 네 가지에다가 슬쩍 집어넣고 속이는 게 있어요. 골프장이 살성산인데, 골프장이 살성산인데 골프 회원권이나 골프 연습장 살성산 아닙니다. 고급 선박이 살성산이지 고급 항공기나 고급 승용차 이런 건 살성산이 아닙니다. 슬쩍 집어넣고 얘네들 살성산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됐고 넘어갑니다. 살성산의 중요 법령, 그래서 더 알아보기 보시면 살성산을 참고적으로 그냥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살성산을 2인 이상의 구분해서 추가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추가하는 경우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고, 고급주택이나 고불악장이요, 얘들 부속된 토지 경계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 명백하지 않다. 바닥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봐서 10배까지는 중과세하고 10배를 넘는 부분의 토지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10배까지 중과세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도 고불악장용 건축물 취득한 날로부터, 자, 또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에요. 자, 용도 변경세 착공했어요. 그래서 고급 학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세 착공하거나 고급 학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럴 때 고급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나서 60일 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세 착공했습니다. 중과세 하면 안 되겠죠? 어차피 고급 학장에는 고급주택 쓸 것도 아닌데. 3번 이렇게 봅니다. 취득세에서는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 60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고급주택 별장의 세목별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고급주택은 다른 세목은 일반 주택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그래서 다른 세목에서 고급주택이라고 그래서 재산세 같은 데서 4%를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등록면세는 애초에 살성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애초에 없고요. 별장 이제 살성산에서 제외돼 가지고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합니다.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하는 세율이에요. 예, 자, 4%를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 역시 별장과 고급주택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과밀억적 운영 내 중과세를 보겠습니다. 살성산에 대한 중과세 받고, 이제 두 번째 과밀억적 운영 내 중과세요.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자,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유상주택 시 표준세율이 4%라고 하면 중과균세율 이거는 2%라고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중과균세 2%에 2배니까 4%, 4%에다가 4% 플러스 하니까 8%로 유상주택 시 중과세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적 운영 내 중과세
첫 번째 어떤 경우에 중과세 하느냐. 과밀업종 운영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사업용과세 물건 취득할 때 중과세 하는데, 여기서 과밀업종 운영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업종 운영이고요. 단 산업단지 유치적 공업적은 공장 지으라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중과세하지 않고, 이때 공장 반드시 도시용 공장이야지 도시용 내 필수적으로 유치돼야 되는 도시용 공장은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이때 신설은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고요. 증설의 요건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여튼 과밀업종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일정한 사업용과세 물건 취득할 때 중과세 하는데, 이때 중과세되는 물건이 어떤 거냐? 자, 중과 대상 물건은 보면 신설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요. 그 다음에 또 공장 신증설한 날부터 5년 내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과 기계장비, 이 네 가지 물건을 공장 신증설하면서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중과세 배제되는 경우 시행규칙 내용이라 깊은 거라 편하게 한번 봅니다. 그냥 편하게. 자, 어떤 경우에 과밀업종 내 공장 신증설인데도 중과세하지 않느냐?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이요. 자, 주인만 바뀐 거예요. 주인만 바뀐 거니까 새롭게 인구이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하지 않고, 업종 변경 하는 일만 바뀌었어요. 치약 만드는 공장에서 칫솔 만드는 공장으로. 그럼 하는 일만 바뀐 거니까 중과세하지 않고요. 새롭게 인구이입이 없다고 보고, 당의 과밀업종 내에서의 내로의 이전도 새롭게 인구이입이 없고, 그러니까 인구집중 경제적 문제 심화되지 않으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이라든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에 경유하던 자가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내 이전하는 경우 제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제외한다는 것은 중과세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아닌 건 아닌 건 기죠. 이중 부정이니까 중과세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를 합니다. 자, 요까지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참고적으로 중과세 배제되는 경우를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이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도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자, 그러면 먼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이요. 주인만 바뀐 거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업종 변경 하는 일만 바뀐 거니까 새롭게 인구입이 없고, 그래서 업종 변경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당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내로의 이전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인구입이 없잖아요. 자, 그런 경제집중, 인구집중 문제 심화되는 것 때문에 중과세하는 건데, 우리가 과밀업종 내 중과세 이런 거 왜 중과세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 수도권 중에서도 똑같은 수도권이 아니니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눌 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하고 이 주변 도시들을 얘기하는데,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 중에서 더욱더 고도로 몰려 있잖아요. 이런 데서 공장이 지어지거나 늘어나거나 본점용 주사무성 빌딩이 지어지거나 늘어나면 인구집중, 경제집중 문제 심화되니까 중과세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새롭게 인구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근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의 이전이 있죠.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요거는 어떻게 하냐? 중과세합니다.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한다. 서울은 더욱더 인구와 경제력이 고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이해하고 지나가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편하게 한번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공장 철거 후 1년 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했다 그러면 새롭게 인구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하지 않고, 공장 설립 신고 또는 승인이 있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대도시 편입됐다. 이거 뭐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니까 중과세하지 않고요.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공장 신증설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경과된 후다. 이때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했습니다. 취득하고 나서 5년 경과된 후에는 공장 신증설을 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법령의 반대속으로요.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하지 않는데, 그러면 법령의 반대속으로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이내에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만 좀 보고 그냥 지나가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나중에 막판에 달달달 할 건 아니고요. 노후 차량 개장비 일정 기간 내 대체주도 새롭게 인구입이 없다고 봐서 경제적 집중 문제 심화되지 않는다고 봐서 중과세 안 합니다. 한번 이렇게 쭉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막판까지 막 시험 막판에는 안 보셔도 되고, 이런 것들 보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과밀옥종 내 공장 신증설 시 취득하는 이런 물건 취득의 중과대상 물건 이런 거 토지 건축물 그러니까 공장 건축물 갑속 토지 차량 개장비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는 거.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밀옥조 운영 내 여러분 보세요. 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상업용 부동산 취득 시 이제 중과세라는데요. 이것도 편하게 한번 봅니다. 과밀옥종 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하는 거지 지점용이나 분사무소용은 중과세 안 합니다. 또 떡허니 집가나 이럴 때 신축과 증축에 한해서 중과세합니다. 기존의 빌딩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떡허니 본점용 주사무소용 빌딩을 집가나 늘릴 때 인구 집중 경제적 문제 심화되니까 중과세하는 거지 기존의 빌딩 주인만 바뀌었어요. 승계 취득은 새롭게 인구 이입이 없으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본점이나 주사무소지 지점이나 분사무소 아니고 상업용이어야 되고요. 비상업용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보고 갑니다. 자, 신탁한 부동산도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중과세를 합니다. 취득 시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도시 내 중과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취득세 대도시 내 중과세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경수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하는 건데요. 자, 어떤 경우에 중과세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대도시 내에서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휴면부분이 인수하는 경우 포함해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또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 여기서는 이제 대도시 내에서는 지점분사무소도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을 대도시로 뭐한다? 전입함에 따라서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할 때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는 거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내에서 공장, 일시적 공업적 제어고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렇게 중과세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과밀옥종 내 중과세와 동시적용되는 거라 원래는 복잡한 건데 그냥 여러분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세 몇 배? 2배 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밀옥종 내 중과세와 동시적용되는 거라 사실 요거는 물어보지 않고 되게 이제 요 양가로 1번을 지문에 나오면 물어보거나 그렇게 할 건데요. 그럴 때 양가로 1번이 더 중요한 건데 특히 여기 이제 취득세에서도 그렇지만 이 취득세에서 대도시 중과세 제외 규정을 등록면허세가 준용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대도시 내 중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나가시면 이것도 많이 이제 접하게 될 건데 중과세 제외 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도시 중과세 업종.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어떤 경우에 중과세하지 않느냐. 대도시에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이에요.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서울 같은 데는 못 있게 하면 되겠는 일 생각해 보세요.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나 은행업, 그 다음에 전기통신사업, 첨단기술업종, 첨단업종, 또 유통산업이요. 농산물 유통센터라든가 도매시장, 가축시장 이런 것들, 여기시장차 운송사업, 터미널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의료, 병원 이런 것들,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 자 주택임대사업 등등 해가지고 기본세에 보면 원래 법령에 보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엄청 많이 있는데 이거 대충 제가 추려놓은 건데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은행이나 병원이나 이런 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세율 적용입니다. 취득세 세율 적용. 취득세 세율 적용은 안 중요해요.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취득세 세율 적용. 어떤 건지 그렇지만 한 번 정도 또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고개를 또 드시고요. 자, 스트레칭 또 한번 하고 세율 적용 이거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보시면 취득세 세율도 중요하지 않고 한 번 정도 이렇게 보고 가면 됩니다. 이런 것도 막판에 이런 것들은 신경 별로 안 쓰셔도 되는데, 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몇 년이요? 5년 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골프장, 고급주택, 고불악산 같은 사치성 재산이 되거나
또는 과미력적 원형 내 이렇게 중과 대상이 됐어요. 자, 그랬을 때는 여기가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취득 후 토지 건축물 취득하고 나서 몇 년 내에? 5년 내에 이게 이제 용도 변경세에 착공해 가지고, 자, 이게 이제 사치성 재산이 되거나 과미력성 내 중과 대상이 되거나, 그러면 자 보세요, 전체 가액에 대해서 자 중과세를 정해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토지 취득했는데, 건축물 취득했는데, 이게 5년 내 용도 변경세 착공해서 만약에 이게 이제 중과 대상이 됐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 토지 건축물을 취득했습니다. 토지 건축물을 취득해 가지고 5년 내에요. 5년 내에 용도 변경세 착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해서, 그래 가지고 이게 만약에 사치성 재산이 됐다, 또는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얘네들 전체 가액에 대해서 골프장이 됐다, 일반 토지 취득했는데 골프장이 됐다, 그럼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로, 전체 가액에 대해서 골프장에 대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율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율이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자 중과 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 추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토지 건축물 짓고 5년 내 용도 변경세에 착공해서 과미력성 내 중과 대상이 됐다, 전체 가액에 대해서 역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과미력성 억제 권역 내 중과세 세율로 중과세 추정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요때 처음에 표준세율로 세금 낸 것은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겠고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한번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법령의 반대속으로 5년 내 이게 용도 변경세 착공했을 때 전체 가액에 대해서 이제 중과세를 추정하는 건데, 만약에 5년 경과된 후다 그러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저 중과세로 추정하니까 처음에 표준세율로 세금 낸 거, 자, 토지건축물 취득 시에 표준세율로 낸 것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그냥 편하게 봅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이건 어떤 거냐면 다음 페이지, 원래 사치성 재산이었어요. 원래 사치성 재산인데 사치성 재산 건축물을 증축개축 개수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개축 개수에서 고주택이나 고불확장 같은 게 됐어요. 그랬을 때는 포인트가 여기에요. 그러면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 전체가 아니라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만 중과세로 추정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에 이게 사실상 재산 등이 되거나 그러면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추정하는데, 전체 가액에 대해서. 근데 얘네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을 증축개축 개수하거나 차이점. 얘는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얘는 기간 제한 없고 건축물을 증축개축 개수합니다. 그랬을 때는 사실상산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만 중과세로 추정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처음에는 일반 건축물이었어요. 처음에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이걸 증축, 개축 등을 합니다. 증축 등을 통해서, 증축이나 개축 등을 통해서 이게 만약에 고급 주택이나 고불확장 같은 사치성산이 됐다, 그러면 여기 일반 건축물이었을 때 만약에 이게 3억이었는데 증축 등을 통해서 고급주택 고불확장이 되면서 10억이 됐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자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 얼마예요? 7억. 이 증가된 건축물 가액 7억에 대해서만 이제 중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증가된 건축물 가액. 자, 7억에 대해서만, 요기세에 대해서만 이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뭐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이렇게 보고, 글씨겠지.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이렇게 한번 보고 합니다. 어떤 건지 대충 보이시죠? 자, 편하게 보고 그냥 지나가고. 또 여기 양가로 3번도요. 과미력적 원형 내 공장 신증설의 경우에 사업용가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달라요. 그럼 누구한테 중과세하느냐는 건데, 사업용가세 물건의 소유자가 공장 신증설한 것으로 봐서 중과세를 정한다. 그러니까 바꾸면 공장 신증설한 자에게 중과세하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또 한번 볼까요, 이런 거는? 만약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요.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갑의 토지 위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아이고 이거 공장이 어째? 자, 을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신설증설했습니다. 그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장을 신설증설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신설증설했다. 그러면 상업용과세물권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누구한테 중과세한다? 상업용과세물권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이런 것들. 자, 형광펜을 줄 긋거나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을 당한다 그러면 자, 세율 적용. 그중 어떤 거예요? 높은 세율 적용한다. 이거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율 적용은 한번 보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막판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 세율 특례 있죠? 요거 특례 세율은 예전에 시험에 틈틈이 나왔어요. 최근에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세율 특례는 자, 잘 알아둡니다. 요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형식적 취득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하고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배경적인 것을 기본 이론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또 한 번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세율을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두 가지 나눠지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자,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A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2010년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전에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요. A라는 사안에 대해서 통합 전에 구 취득세에서는요. 형식적 취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었습니다. 옛날에 구 취득세는 2%였라고 그랬잖아요. 과세 안 했었어요. 근데 구 등록세, 통합 전에 구 등록세에서는요, 똑같은 A라는 사안에 대해서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요, 등록세를 과세했었습니다. 등기에 공짜로 안 해주고. 근데 이게 지금 취득세로 통합이 됐잖아요. 자, 그럼 현재 통합된 세율에서는 세목관소에 따라 통합을 시킨 건데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되겠죠? 종전하고 똑같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걸 통합시키니까요, 현재 통합된 취득세 세율에서는 자, 현재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이요. 취등록세가 통합된 세율이죠. 이 표준세율에는 그렇잖아요. 창38, 무동기파를 5803식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외웠던 표준세율에는 옛날에 등록세 세율을 외운 거에다가 이 취득세 세율 2% 플러스해서 통합된 세율을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취등록세가 통합된 세율입니다. 이 표준세율에서 옛날에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면 등기비용만 받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러니까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옛날에 취득세 과세하지 않았던 2%를 뺍니다. 우리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게 이게 이제 2%잖아요. 1,000분의 22%. 그러면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2%를 빼면 여기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표준세율에. 자, 종전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대답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 B라는 사안에 대해서요, 구 취득세는 과세를 했었어요. 자, 2%로. 근데 구 등록세는 등기록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 안 했었어요. 이게 통합됐어요. 그러면 자, 취득세 비용만 받으면 되잖아요. 2%만. 그러니까 요런 이 B 사안에 대해서는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 지금 같은 거예요. 이거 내가 줄여놓은 거고. 2% 세율이 정도입니다. 그럼 종전하고 똑같아요. 취득세 비용 2%만 받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A사안과 B사안을 섞어놓고요, 물어봐요. 다음 중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어떤 경우라고 물어봐요. A사안을 고르라고 물어봅니다. 섞어놓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중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고르라고 물어봐요. B사안을 고르라고요. A사안 섞어놓고 A사안과. 그래서 이 A사안과 B사안을 구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득록세 통합하면서. 자, 이유 이해하셨으면 결론만 딱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요. 자, 7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우리 머리글자를 따서 아예 외웠습니다. 자, 요거 머리글자를 따서 우리가 아예 외웠는데, 자, 어떻게 외웠냐면, 자, 표준세율이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환상법,
환상법, 뭘 퍼보세요? 공건이 벌, 이렇게 외웠습니다. 환상법, 공건이 벌, 이렇게요. 자, 한번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경세를 뺀 특례세율 정도는 7가지 어떻게 외웠다? 환상법, 공건이 벌. 환상법 어긴 공건이 벌 줘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외는 시험 문제에서 항상 이 세율 특례 문제가 나올 때는 이 예외는 고려하지 않도록 단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다, 중과세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단서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 예외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외는 이 예외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 안 되면 그냥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랬잖아요. 이거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원래 부동산 취득하면 표준세율 3배 세율에서 중과경세의 2배를 뺀 세율을 원래 중과세 해야 되는데, 이때 부동산 취득이 그냥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여기 아래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이 특례 세율의 3배로 중과세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입니다. 하여튼 신경 쓰지 마시고 줄도 긋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제 표준세율에서 중과경세를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경우인데, 머리 글자를 따서 환상법, 공,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환상법, 여긴 공건이, 자, 다음 페이지에 공건이, 자, 공건이, 공건이 벌 줘야 한다, 벌. 이렇게, 자, 머리 글자를 따서 7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섞어져 있을 때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경세를 뺀 특례세율 적용된 7가지 어떻게 외운다? 환상법, 공건이, 벌.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이요. 돈 빌려온 동창들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돈 빌려온 동창들 얘기 드렸습니다. 갑이란 사람 동창이 있고 을이란 동창이 있는데, 제 에피소드도 지난 기본이론 때 얘기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별로 안 친한 동창인데 돈 빌려 왔어요. 돈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을이, 야, 너 사업하는 애가 네 명이로 부동산 갖고 있지? 너 그러다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일단 나한테 소유권을 전해. 팔았다가 네가 형편이 괜찮아지면 다시 되새갈 수 있는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자. 그래서 환매 특약을 맺고 소유권을 전했다가, 자, 나중에 갑이 환매기간 내 환매권 행사합니다. 야, 다시 팔어. 그래서 환매기간 내 환매권 행사에서 다시 이제 을에서 갑으로 갈 때 이 환매도자와 매수의 취득을 보세요. 을 입장에서 보면 왔다 간 거고, 갑 입장에서 보면 갔다 다시 온 거고, 형식적 취득이라고 해서 옛날에 취득세 과세 안 했었어요. 근데 등기는 이거 공짜로 안 해줍니다, 다. 그래서 옛날에 등록세는 과세됐었습니다. 이게 통합됐어요. 그러면 취득세 통합된 이 표준세율에서 옛날에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요. 그러면 여기에 등기비용만 남는 거죠. 그래서 등기비용만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자,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고급택지하고 및 부속소유 취득.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친구를 만났죠.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해야지.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은 우리 아빠 명의 집인데 그 집에 나는 가족이고 너 놀러 올래? 아니면, 야, 친구야, 너 우리 엄마 아빠 공동명의 집에 놀러 올래? 나는 그 집에 가족인데. 안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그러지. 제가 장성에서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 집을 내가 상속받으면 그 집은 어린 시절도 우리 집이고 지금은 또 우리 집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식 취득으로 취득세 옛날에 과세 안 했어요. 근데 등기는 부모님 4명으로 공짜로 안 해주고 등록세는 옛날에 과세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옛날에 취득세 과세하지 않았던 2%를 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세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취득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세요. 작용하는 농민이 농지를 이렇게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에 관련한 세율인데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취득이라는 게, 어린 시절에 리출 신분들 제가 지난번에 앙케이트 조사했었는데 손들을 잘 안 들더라고요. 진짜 그 창피한 게 아닌데, 내가 태어난 곳이 지금 동으로 바뀐 거 말고 내가 태어난 것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또는 읍이셨던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밖에 없어요?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건데. 자,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네, 태어난 곳 안양. 그렇지. 안양이면
옛날에 안양이면 더 안양은 뭐 군이었겠지만 지금 안양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예? 뭐 거기는 또 군도 이제 리도 있어요? 네. 자, 어떻든 간에 좋습니다. 어린이집에 학교 갔다 오는데 리 드시는 분, 읍 드시는 분도 아니면 동이었는데도 농사 짓는 곳도 있었겠죠, 옛날에는. 자, 부모님이 농사 짓고 계셨었죠. 아버지, 엄마 학교 다녔습니다. 인사하고 부모님 일하신 옆에 가방 던져놓고 일손도 돕고 뛰어놀면서 행복하게 유년시를 보냈고, 장성에서도 작용하는 농민이 돼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그 농지를 상속받으면, 그 농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이었고 지금도 우리 논밭이다, 그런 개념으로 형적 취득으로 취득세 옛날에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역시 부모님이 4명이라 공짜로 안 해주죠. 그래서 취등록세 통합된 편수율에서 취득세 과세하지 않았던 2%를 빼는 거예요, 중과견수율을.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그러면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추가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추구했을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 딱 하나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집 딱 하나 있는데 하나의 주택을 예를 들어서 이제 무주택이었다가 아까 제가 부모님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부부가 이제 같이 살다가 남편 명의 주택이었는데 똘똘한 집 하나 갖고 있었는데 남편 명의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사망하고 그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잖아요, 배우자가. 그럴 때 1가구 1주택 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은 몇 프로 정도 되냐? 우리가 참고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취득세 세율 적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세율은 원래 표준세율은 상삼8 2.8%잖아요. 그죠? 여기서 중과견수율 2%를 빼니까 몇 프로예요? 0.8%.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상속으로 우리가 1가구 1주택 및 부속도를 취득했다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견수율 뺀 특례세율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몇 프로 세율이 정도예요? 0.8%가 정도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 뭐 똘똘한 집안 남편 명의 주택이었는데 남편 죽고 배우자가 상속받잖아요. 그럴 때는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0.8%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져 형적 취득이요.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다만 합병 후 중과 대상이 되면 중과세를 정하고, 공유물, 합의물, 종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또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등기로 인한 취득, 이게 뭔지는 공시법에서 배우시고, 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되지, 초과한 경우는 일반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우리 공유물 분할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 공유물 분할로 인한 경우 표준세율은 0.3시계니까 2.3%죠?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잖아요. 2.3%잖아요. 2.3%. 0.3시계 2.3%인데, 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은 시험에서 표준세율은 물어보면 표준세율은 2.3%예요. 근데 여기서 근데 표준세율은 2.3%인데 세율 특례에서 어떤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견수를 뺀 특례세율이고, 등기부등본상 본인 집 초과하지 않았을 때, 또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보면 2.3%지만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렇게 적용되는 세율을 물어보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적용되는 세율은 특례세율에 의해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견수를 뺀 특례세율이요.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0.3%. 실질적으로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적용되는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0.3%예요. 특례세율에 의해서. 표준세율은 물어보면 표준세율은 몇 프로라고요? 2.3%. 그러니까 시험에서 표준세율, 아까처럼 표준세율을 묻는 문제에서, 자, 아까 그 표준세율을 묻는 문제에서, 우리 보세요. 아까 이 표준세율을 묻는 문제, 과편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오른 것을, 표준세율을 묻는 문제에서 또 오해해가지고 또 0.3% 이러면 안 되고, 표준세율은 공유물 분할로 인한 축은 몇 프로라고요? 0.3시계 2.3%입니다. 다만 몇 프로 세율이 이제 적용되느냐, 특례세율 문제라든가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을 물어보면 적용되는 세율은,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경세를 뺀 특례세율 적용되니까 적용되는 세율은 0.3%고 표준세율은 그러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주도 2.3%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되고 그 구별은 신경 쓰지 마세요. 막 이거 어떨 때는 표준세율 적용되고 어떨 때는 특례세율 적용되고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진짜 그냥 시험 용어로는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공유물 분할로 인한 표준세율은 그러면 2.3%고 자, 근데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또는 특례세율 문제에서 다음 중 표준세율에서 중과경세를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럼 나오면 공유물 분할로 쭉 나오면 한상법 공건이 표준세율 중과경세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이렇게 하면 되고 높은 세율 낮은 세율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면 이제 적용되는 세율은 0.3%인 거고요. 어려울 거 없어요. 표준세율 물어보면 2.3%고 구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 문제 풀리게 돼 있어요. 그냥 표준세율 물어보면 공유물 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요거 잠깐.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요.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번쩍 들어서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을 옮겼어요.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을. 번쩍 들어서 동일대진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요거요. 동일대진에서 옮겼어요. 그러면 소유자 변동 없잖아요. 그런데 다만, 만약에 그러니까 건축물 이전으로 1억이었는데 1억 2천이 됐다 그러면 자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은 표준세율 적용돼요. 원칙적으로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이전한 건축물의 취득은 형식 취득으로 해요. 자, 이거 소유자 변동 없잖아요. 형식 취득. 근데 등기는 표제부 고쳐야 되니까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등록세만 부과됩니다. 옛날에. 자, 그러니까 등기 비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초과한 부분은 표준세율 적용되고요. 민법 중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이고 내가 찾아가는 거죠. 형적 취득이요. 등기는 근데 남편이 내면을 공짜로 안 해주는 거고요.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게 한 임목의 취득이요. 그래서 이것도 표준세율에서 특이하게도 중과경세 특례세요.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경세를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경우 고르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두 개 섞어놓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환상법, 공건위, 벌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골라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중과경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요. 이 예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외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원래는 사치성산을 취득하면 원래는 표준세율과 중과경세의 내비합한 세율인데 자 건축물을 개수로 인한 취득은 미리 말씀드리면 중과경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개수했더니 사치성산이 됐다. 그럴 때는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사치성산이 되면 이 중과경세율 특례세율의 5배 중과세 한다 이런 거예요. 하여튼 예외는 줄도 긋지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자 여기요. 어떤 경우에 중과경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느냐?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다만 개수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개수로 면적 증가하는 개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적 증가하는 개수는 제외한다는 것은 자 그러면 제외하니까 요거는 면적 증가하는 개수는 제외하는데 요거는 원시추로 봐서 2.8% 세율이 적용돼요. 여기 중과경세 특례세율이 아니라 그럼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비교해서 정리해 드리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자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자 면적 증가가 없는 건축물 개수요. 가액의 증가했을 때 이런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냐면 간주 취득의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과세 표준 원시 취득 규정을 적용하는데 그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2%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다 그러면 면적 증가했을 때는 이 증가된 개수로 면적 증가했다. 아까 우리가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봤죠?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자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세율 정합니다. 그러니까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원팔 몇 프로요? 2.8% 표준세율 2.8%가 적용됩니다. 이거는
아까 건축물 증축이나 개소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2.8%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축물 개소리나 취득, 중과경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면적 증가에는 개소는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개소로 면적 증가했을 때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2.8%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자 어디였냐면 여기요. 건축물 증축이나 아닌데? 자 많이 왔네요. 건축물 증축이나 개소로 면적 증가했을 때 개소로 면적 증가했다. 증가된 면적 부분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로 봐서 2.8%를 적용했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개소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간주해서 간주취득의 경우 중과경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선박 차량기 장비 종류별로 가액 증가했거나 또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자 이때 이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하느냐? 중과경세율 특례세율이에요. 그러면 우리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 구하는 거 지난주에 이런 거 연습했어요. 뭐 연습했었냐면요, 보세요. 지난주에 연습한 게 이거였는데, 자 만약에 개인 갑이 지목을 변경합니다.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그랬을 때 지목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이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 표준액이 5억인데, 근데 다만 원래 지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격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하는데, 다만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 자, 개인이 취득,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인데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랍니까? 시가 표준액이요. 근데 시가 표준액이긴 한데 지목 변경 그냥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지목 변경 후에 시가 표준액에서 전에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이라고 그랬죠? 4억 원. 그래서 이게 지목 변경 요 사례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하느냐? 간주취득이니까 어떤 세율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4억이 2%니까 248, 산출세가 얼마? 800만 원. 요 사례 아예 딱 외우더라고 그랬습니다. 요 사례를 딱 외워둡니다. 세율까지 해가지고 어떤 세율 적용하느냐? 간주취득이니까 중과경세율, 특례세율 적용하는 거. 요거까지 딱 사례를 외워둡니다. 산출세 구하는 것까지. 자, 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또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이요. 자, 그러면 과점주주의 주식취득도 우리 과세 표준 구하는 거 지난주에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연습했냐면 보세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이요. 만약에 이 법인 소유의 A 법인 소유의 자, 취득세상 물건 토지 5억, 건물 가격 3억, 차량의 가격 2억. 자, 그러면 취득세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세되는 지분비를 곱합니다. 이 법인의 주식 총수분의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요. 지난주에 제가 60%를 만약에 과세되는 지분비율이 60%다 그러면 10억에 60%니까 과세 표준 얼마가 되고 6억 원. 자, 여기 취득세 이 과점주주 간주취득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은 어떤 세율이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2%요. 그래서 자, 6억에 2%니까 2, 6, 12 얼마다? 1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세 구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딱 외워둡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였습니다. 자,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써놓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기역, 니은, 티귿. 번호는 세 가지지만 세분화하면 네 가지잖아요. 지금 세분화하면 네 가지. 그래서 자, 중과경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대표적인 거요. 자, 묶어가지고 이렇게 써놓으셔야죠. 간주취득의 경우. 종류 지금 네 가지죠? 간주취득 네 가지, 4가지, 네 가지. 그래서 외울 때 간주취득 싸가지 없는 애들 네 가지, 4가지, 싸가지 없는 애들 네 가지는 어떤 세율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한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면적 증가세율하고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또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간주취득 싸가지 없는 애들 네 가지는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한다. 이렇게 딱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미음번, 비읍번은 취득세 납세무자에서 나왔던 것들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냥 외국인 소유의 취득상 물건, 차기항선을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에 취득 이런 것들. 그때 수입하는 자가 납세무자다. 이런 거 했었는데 납세무자에서 이런 거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우리가 간주취득 싸가지면 네 가지에다가 15번이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 등을 조성 설치했을 때 누가 납세무자였냐? 토지 소유자예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을 때는 건축물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자였고, 건축물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자? 토지 소유자. 이거 했었습니다. 납세자에서.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법령이 정하는 레저시설. 레저시설에다가 돼지꼬리 땡야에서 골프 연습장이요.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을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또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지목이 묘지인 토지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 자, 그 다음에 취급번이요. 임시행장, 공사장, 사무소 등 사실상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취득으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요거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제가 찍어드린 것만 일단 딱 기억하시면 닭고른된 입장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보라고 한 것만 딱 찍어서 체크해서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건축물 아까 개수를 비교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요. 요걸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뭘 주의하냐면 임시건축물이에요. 공사현장 사무소 같은 이 임시건축물 있잖아요.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은 임시건축물이어도 무조건 이제 요거 중과세하니까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요거를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요거 비과세합니다. 비과세하고,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할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요거 과세를 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거 비교해서.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공사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존속기간 1년 이내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꼭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까지 받고, 그래서 제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것은 간주취득 싸가지 없는 애들 4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키워드로,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또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했을 때, 또 그리고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섞어져 있을 때 아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7가지는 어떻게 외웠다고요? 환상법, 공건위, 벌 이렇게 외우시고요. 이렇게 해서 섞어져 있을 때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게 난이도 높은 상급 난이도 문제로 나오는 특례세율에서 문제 나왔다? 상급 난이도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그 상급 난이도 문제를 해결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이렇게 써보셨고, 자, 취득세 우리가 세율에서 여기 이제 중과세에 관한 세율도 한번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꼭 출제 예상 문제 한 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거. 그러니까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거. 어떤 게 표준세율에다 중과에 4배 합한 세율이에요? 사치성 재산. 그러니까 즉 사치성 재산이 아닌 거 고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단 중과세율 적용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러면 사실상세 아닌 거, 별장 신축하여 주택, 고급 선박 매매로 주택, 골프장을 신설하여 주택, 고급 주택을 증여로 주택, 고급 학장 건축물 교환으로 주택. 어떤 겁니까? 예? 자, 별장은 사실상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별장. 나머지 4가지가 사실상산이 되겠고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과미록 적원역과 관련한 중과세, 대도시내 중과세는 자, 이따가 제가 잠시 우리 쉬었다가요. 요것 좀 빠르게 한번 제가 좀 복습도 해드리고 훑어드리고 또 문제도 한번 풀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쉬겠습니다. 일단 잠시 쉽니다.